조만간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된 특검 법안을 제출을 할 겁니다. 강남에 있었다고 하는 화랑 사무실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. 거기도.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고 네. 공식 선거 사무실 아닌 불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걸 만들면 그 자체로 이거 뭐 바로 대형 범죄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인 연세대 이철우 교수가 강남에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양재동에 있었던 것 같다 얘기를 해버렸어요. 공직선거 회계상 비용 정산이 안 된 비밀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거예요. 임대료만큼 현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예요. 그 돈을 안 냈다면. 그런데 그 건물주가 취임식 등 정부 행사를 했다고 했거든요. 네, 그럼 이게 또 똑같은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예요. 네. 그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고 대통령이 된 공무원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준 거 아니야, 뭔가. 정확한 말씀이고요. 초점이 덜 됩니다. 워낙 지금 폭탄들이 터지니까. 이재명 대표면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그렇죠, 말입니다.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, 그냥. 과거 이재명 대표의 건너편 아파트에 그게 불법 선거 사무소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. 신고 안 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는데 기소가 안 됐어요. 그거 아니었기 때문에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2개를 운영했다는 것이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2개 관련해서 그 비용을 국민의힘에 보고도 안 했고 국민의힘이 그 임대료를 안 줬습니다. 임대료를 줘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나 김건희 씨예요. 근데 없어요 지금. 여론조사 비용 안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여론조사 비용 안 받고 공천 준 것처럼 이 건물주가 그 이후에 취임식 또는 정부 행사를 한 거 아니냐. 네. 이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똑같은 거죠.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. 아까 이재명 대표의 불법 선거 사무소라고 해가지고 난리치고 다 수사했어요. 했는데 아닌 게 확인돼서 불기소됐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 2개의 건물 주인이 압수수색하고 그 2개의 건물 주인이 혹시 혜택 받은 게 없는지 다 찾아야 돼요.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? 없잖아요 지금. 수사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. 이건 서울중앙지검 관할이거든요. 서울중앙지검이 이창수인데 그 원래는 조용히 옷 벗고 퇴임하는 코스가 전주지검장입니다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딸과 사이 수사의 선봉에 서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저 전주지검 갔다 왔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? 그 전주에 있는 사람을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리고 왔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는 얘기는 다음에 검찰총장 후보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거든요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와 자기의 배우자가 처벌 안 받기 위한 것만 생각하지 제 추측이지만 김건희 씨가 오빠 우리 정말 처벌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오빠 혹시 나 특검 때문에 내 기소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윤 대통령이 뭐라 했겠어요? 걱정하지 마. 이창수 불러놨어. 명태균 거는 지금 정유미 거기 심어놨어. 추측입니다. 추측입니다. 다 말해놓고. 의견 표명이에요. 저의 의견. 그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? 김건희 씨의 문자를 보면 두 부부가 어떤 대화를 지금 하고 있을까? 뭐 철학과 뭐 종교, 구약 이런 거 얘기할까요?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? 불안하면 누구한테 그걸 풀까? 우리 오빠한테 계속하면 그 오빠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을 자기와 자기 배우자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? 자기의 정적은 죽이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국정 철학이 뭐가 있겠습니까? 내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. 어떻게 하다가 이런 대통령과 영부인을 맞이하게 됐는지 참 괴롭고요. 지난 토요일에 대구 가서 탄핵다방을 저희가 했는데 대구에서 가장 번성하고 번화한 데가 대구 현대백화점 앞인데 저희가 한 1200잔을 준비했습니다. 근데 1200잔이 순식간에 다 나갔어요. 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는 보수이고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윤석열, 김건희가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렇게. 자기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는데 두 사람이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면서 저보고 탄핵해야 된다고. 자, 국민들의 심적 탄핵은 사실상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여론조사를 보면 10%가 나오니까. 근데 절차적인 탄핵이 가능할까? 뭐 헌재 구성도 그러하고 저희가 뭐 탄핵 소추문 꼭 공개한다고 말씀드렸고 한 17가지 사유가 확인되더라고요. 17개나? 17개.
추측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당의 법률가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. 박근혜 탄핵 결정문의 그 논리에 따라서 찾아보면 한 17가지 위법, 위헌 사유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공개를 할 것입니다. 문제는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확보돼 있었어요. 가장 보수적인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인 안창호 재판관, 지금 국가인권장으로 정말 반인권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인데 그 분도 탄핵이 맞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. 지금은 녹음 파일에 5월 8일 김영선 공천권 외에 창원 산단 파업 관련 개입 또는 검찰이 발동만 하면 확인됩니다. 이건 확인 안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 탄핵 소추문에 반영되게 되고 헌재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특검하고 탄핵 소추가 묶여 있어요. 민주당은 특검에 치중을 하고 저희는 탄핵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결합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. 반윤 의원들이 돌아서는 그 직전 단계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. 한동훈 개인도 공개된 사진 보면 엄청나게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. 저는 한동훈 씨가 매우 섬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그냥 개인적 느낌이 네, 많이 느끼는 사람 같아요. 예. 네, 예. 윤석열 대통령 얼굴 보고 저 사람이 섬세하다는 느낌을 안 받지 않습니까?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패션도 신경을 쓰고 뭐 제로 콜라 마시고 바나나 우유만 먹고 아주 취향이 섬세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느낌입니다. 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비타민C 6,000배를 이 한 알에 담았더니 눈의 나이가 5.8년 되돌아갔습니다. 눈 근육을 폭발적으로 활성화시켜 눈의 피로와 더불어 노화의 원인을 재생시켜주는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5로 밑으로 내려갔다.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고 봅니다. 검찰 중에서도 친윤이 아닌 검사들이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. 특검이 수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탄핵으로 가게 될 것이다. 네, 그게 제일 정석 코스인데요.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입니다. 김건희 씨 육성으로 걱정하지 마. 예컨대 행안부 장관 내가 해줄게. 예컨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. 예컨대 김건희 씨의 육성으로 그렇게 놀래면 어떡해. 응? 조국 김건희- 대표가 그렇게 말한 게 되잖아.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빠한테 얘기해서 다 해결할게. 그러면 완전 다른 상황으로 갈 거예요. 그런 트리거가 어딘가에서 하나 나올 것이라고 김건희 씨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할 겁니다. 말을 많이 해놨을 테니까. 말을 해뒀고요. 기억 잘 해보시면 김건희 씨가 주도해서 국민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라는 큰 행사를 여러 번 합니다. 마음 건강이네요. 그것도 저는 불안의 반영이라고 봅니다. 본인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였어요. 본인이 불안했던 거죠. 본인이. 합리적 추론 아닙니까? 합니다. 개헌은 임기를 합법적으로 단축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. 이 가능성을 저희는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개헌은 개헌 특위를 만들어야 됩니다. 조문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. 국민들의 이 분노, 이 힘이 유지되어야 탄핵도 개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중심으로 못해 개헌도 고려한다. 일부 헌법학자들이 임기를 바꾸는 개헌은 그 당시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. 그게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법리적 얘기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.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했습니다.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정진석 의원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임기 단축 개헌 하자고 얘기했어요. 그리고 현재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또 임기 단축 개헌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아니라 정진석, 홍준표가 얘기했다는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법리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. 헌법 조문을 잘못 본 사람들입니다. 개정 시점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습니다. 그 조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. 어떤 게 금지되냐 하면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
연장하는 것이 안 됩니다. 1987년에 헌법을 만들어 개헌했던 사람이 전두환이가 노태우가 연장되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행 대통령이 적용 안 된다고 돼 있어요. 두 번째, 중임 변경. 윤석열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 있다. 이게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. 반대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반대 해석하면 임기 연장은 불허고 반대는 뭡니까? 임기 단축은 허용되죠. 얘기입니다. 그런데 원포인트 개헌 역시 열어두고 하자. 예, 맞습니다. 네. 근데 그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단 특검을 완성시켜야 된다. 김건희 특검 해야 됩니다. 당연히 저희가 외치고 있죠. 민주당도 당연히 지금 뭐 결사적으로 하려고 할 거고요. 근데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만 바라냐 이겁니다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조국 신당이 3월 3일 창당할 때 3년 너무 길다라고 외쳤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셔서 690만 표를 받았는데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 국민들을 만나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. 석 달도 너무 길다. 윤석열, 김건희 공동정권에 대한 판단을 했어요. 이대로 2년 반 더 가는 게 나라가 엉망이 될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죠. 특검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. 궁극적인 목표는 조기 종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현수막을 붙였는데 잘 보시면 3개월도 너무 길다로 바꿨습니다. 오늘 이제 저희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만나서 합의를 했는데 다음 토요일이죠. 11월 16일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동집회를 합니다. 사회민주당, 기본소득당, 진보당 등도 다 같이 하자라고 해서 야육당 공동집회를 같이 합니다. 11월 16일 이후에 또 각자 집회도 하고 또 각자 행사도 하고 또 연합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겨울을 지나다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? 김건희 씨 육성이 나올지. 자, 이 시점에는 여기까지 해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어떤 트리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왔고 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. 유시민 작가하고 조국 대표가 모두 길거리에 있을 거예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